뉴스 속보 전해드리겠습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 대행에 대해서 국회에서 조금 전에 탄핵안을 가결시켰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이 권한 대행에 대한 탄핵안 가결 기준을 151명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자신이 결정을 한 것이다. 국무총리에 대한 이 의결 정족수로 하겠다. 151명이냐 200명이냐 이런 논란이 있었는데 우원식 국회의장이 오늘 표결이 있기 전에 자신이 151명으로 판단한다라고 했고, 야당 단독으로 국민의힘은 모두 퇴장을 했습니다. 우원식의 이 결정은 잘못된 것이다. 그래서 원천 무효다. 그렇게 주장을 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 표결을 할 때와는 전혀 달리 이번에는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전부 국회의장석 옆으로 몰려가서 거세게 항의를 했습니다. 지금은 또 본회의장 밖에서 항의를 하고 있습니다. 모두 전체가 똘똘 뭉쳐서 단결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에 이은 탄핵, 그때는 국민의힘이 분열되는 모습을 보였는데 이번에는 조경태 의원 한 사람을 제외하고는 조경태 의원 한 사람만 오늘 이 한덕수 권한 대행에 대한 이 탄핵안 표결에 참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107명이 모두 똘똘 뭉쳐서 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 대행에 대한 탄핵은 이 기준부터 잘못됐다. 의결 정족수부터 잘못됐다. 또 탄핵할 내용도 되지 않는다. 그래서 원천 무효다. 이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민주당도 지금 의원 한 명이 미국 출장 중이어서 야권 전체는 191명이었는데 조경태 의원까지 포함을 해서 192명이 이 표결에 참여를 해서 192명 찬성으로 한덕수 권한 대행에 대한 탄핵 소추안 이게 가결이 됐습니다. 일단 국민의힘은 원천 무효다라고 하고 있고 이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겠다. 헌법재판소에 또 가처분 신청을 하겠다. 헌법재판소가 아마 굉장히 빠른 속도로 결정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덕수 권한 대행은 일단 국회의 결정을 존중한다. 직무 정지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최상목 부총리가 권한 대행의 대행을 맡게 됐습니다. 최상목 권한 대행에 대해서도 민주당이 지금 이 헌법재판관 3명 임명을 빨리 하지 않으면 또 탄핵하겠다. 줄줄이 지금 탄핵하겠다라고 무슨 탄핵 중독이 걸린 것처럼 우리 경제가 지금 심각하게 타격을 받고 있는데도 이 제정신이 아닌 것처럼 탄핵을 밀어붙이고 협박을 하고 있습니다. 최상목 권한대행도 한덕수 권한대행처럼 이 헌법재판관 3명에 대해서 임명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보류입니다. 보류. 여야가 충분히 협의를 해보자. 보류입니다. 일단 보류하고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기다릴 필요가 있습니다.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이 한덕수 권한대행이 업무에 복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제가 이 이재명과 민주당이 한덕수에 대해서 탄핵을 이렇게 빠르게 밀어붙이는 것은 이건 자살골이 될 것이다. 이유는 일단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이게 요건에 맞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덕수 권한 대행에 대해서 5가지 요건을 내걸었습니다. 탄핵해야 되는 이유. 한덕수 권한 대행이 비상계엄이 있을 때 국무회의에 참여를 했는데 거기에서 동조한 것이 아니냐. 반대한 것이 모두 드러나 있는데도 동조한 것이 아니냐. 5가지입니다. 뭐 내용도 되지 않는 겁니다. 확인도 되지 않은 것입니다. 헌법재판관이 임명을 거부한다라고 했는데 거부한 것이 아니고 보류한다라고 했습니다. 내일이라도 헌법재판관 3명을 임명할 수 있습니다. 여야가 합의를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협의라도 해보자 지금. 이게 이렇게 급박하게 몰아붙일 일이 아니지 않느냐. 한덕수 권한 대행의 이야기였습니다. 최상목 지금 부총리도 오늘 아침에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고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경제가 너무나 심각하다. 한덕수 권한 대행에 대한 탄핵은 의미가 없는 것이다. 이걸 왜 하느냐. 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탄핵의 내용도 되지 않고 또 절차도 151명이냐 200명이냐 논란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권한 대행을 지금 국무총리 기준으로 의결 정족수로 하는 게 맞느냐?
헌법재판소에서 빠른 시간 안에 이걸 들여다보게 될 겁니다. 탄핵이 헌법재판관 3명을 임명하느냐 하지 않느냐, 이게 핵심이 아닙니다. 이걸 지금 구별해서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헌법재판관 3명을 임명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보류해 놓은 것입니다. 임명하지 않겠다가 아니지 않습니까? 임명한다, 임명하지 않는다, 이렇게 억지를 부리는 것은 민주당입니다. 한덕수 권한대행은 임명하지 않겠다라는 이야기를 한 적이 없습니다. 임명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앞으로. 문제는 이게 아닙니다. 보류한다라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이게 시한이 정해져 있는 것도 아닌데 민주당 이재명이 제정신 아닌 것처럼 이재명이 오늘 아침에 대국민 담화를 통해서 이게 무슨 큰 이 내란죄를 저지른 것처럼 한덕수 대행이 계속해서 이렇게 탄핵을 몰아붙이겠다. 이건 이재명이 개인적인 저 범죄자 이재명이 오늘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돌아다녀서는 안 된다. 자기 보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재명이 범죄자입니다. 이런 이재명이 서두르는 이유는 지금 대통령이 다 된 것처럼 행동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이 맞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헌법재판관 3명은 내일이라도 임명할 수 있습니다. 최상목 권한대행이 이제 임명할 수 있습니다. 보류해 놓은 것입니다. 국회에서 더 논의해 보자. 그런데 이렇게 서둘러서 내용도 되지 않고 절차도 되지 않는 걸로 한덕수 권한대행까지 사상 처음 이렇게 탄핵을 했다. 이건 헌법재판소에서 곧바로 이건 거부하게 될 겁니다. 한덕수 권한대행은 업무에 복귀하게 될 겁니다. 헌법재판관은 계속 말씀을 드립니다만 3명은 내일이라도 임명할 수 있습니다. 그걸 임명하느냐 임명하지 않느냐는 정말 찬반이 나뉘고 있고 권한대행이 임명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한덕수 권한대행은 국회에서 더 협의해보자 이 이야기입니다. 전혀 맞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내용이 이렇게 되니까 국민의힘에서도 조경태 의원이 오늘 이상한 조경태 의원이 참 좀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건 조경태 의원이 결정적인 실수를 한 겁니다. 지금 국민의힘의 대부분의 의원도 헌법재판관 3명을 임명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찬반이 엇갈립니다. 그런데 이걸 이유로 가지고 한덕수 권한대행을 탄핵하는 것은 100% 맞지 않다. 이건 완전히 국정을 마비시키는 것이다. 여기에는 모두 똘똘 뭉쳐서 한 목소리입니다. 이제 이게 다른 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이건 도무지 합리적인 이유를 찾을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막아섰어야 했고 해제를 결정한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탄핵을 불가피하게 본 것은 지금 계속해서 이 수사 결과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처음으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해서 검찰이 이제 이 비상계엄에 관계되는 사람으로는 처음으로 구속 상태에서 기소를 했습니다. 오늘 기소장에서 이런 이야기를 밝혔습니다. 그동안 제가 논란이 되기 때문에 방송하지 않았던 부분입니다. 윤 대통령이 지시를 한 것이다. 이 국회를 장악해라. 본회의장에 국회의원들을 모두 끌어내라. 총을 쏴서라도 끌어내라. 국회에서 해제 결의가 있었는데도 2차, 3차 계엄을 하면 된다. 국회를 마비시켜라. 이렇게 지시를 했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윤 대통령의 직무를 정지시키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 그래서 국민의힘도 분열이 된 것이고 보수 우파도 그동안 윤석열 대통령의 이 비상계엄과 이 탄핵에 대해서는 분열된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에 있어서는 국민의힘도 전체가 똘똘 뭉쳤고 보수파 전체가 대결집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이것만은 용서할 수가 없다. 이건 지금 이재명이 합리적인 모든 국민들이 지적하는 부분입니다. 이재명이 자신의 대권 욕심으로 과도하게 자신이 범죄자이면서 지금 이렇게 과도하게 국정을 문란케 하고 있다. 국정을 마비시키려고 하고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이재명에 대해서 어제 이제 이재명의 선거법 위반 재판입니다. 2심 재판입니다. 항소 이유서를 어제
검찰이 항소 이유서를 냈고 오늘 이재명 측도 항소 이유서를 냈습니다. 검찰은 어제 이재명은 두 가지 거짓말을 분명히 했다. 선거법을 위반했다. 1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 선고가 됐는데 이건 잘못된 것이다. 1심처럼 1심에서 검찰이 구형한 것처럼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 이재명의 선거법 위반은 워낙 심각한 것이다. 이재명 측도 오늘 항소 이유서를 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입니다. 서울고등법원에서 이재명의 이 선거법 위반 재판은 다른 재판에 앞서서 굉장히 재판 일정도 촘촘히 잡고 빠르게 진행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선거법 위반은 법에 규정된 대로 3개월 안에 끝내야 한다. 2심 재판. 그래서 아무리 늦어도 내년 3월 안으로는 이 선거법 위반 재판을 끝내겠다라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모든 재판에 앞서서 선거법 위반 재판 진행하겠다. 범죄자 이재명은 용서할 수 없다. 라고 하는 것이 분명해지고 있습니다. 자, 오늘 또 큰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첫 재판이 열린 것입니다. 준비기일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측도 입장을 바꿔서 이제 변호사들이 오늘 참가를 했습니다. 윤 대통령도 헌법재판소의 이 심판을 외면하는 것은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오늘 이 헌법재판소에서 여러 가지 내용들이 오고 갔는데 다음 재판을 3일로 잡았습니다. 원래 이 사법부 등에서는 이 연말 연초에는 거의 휴가를 하든지 재판 일정을 잡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이례적입니다. 다음 달 3일 준비기일을 한 차례 더 열겠다. 지금 국회 쪽에서도 증인을 이 12명 정도 신청을 했고 윤 대통령 측에서도 증인을 아마 신청하게 될 겁니다. 굉장히 서두르고 있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은 이건 모든 재판에 앞서서 충분한 심리를 가지면서도 굉장히 빨리 진행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다음 달 3일, 새해 3일 또 준비기일을 열겠다라고 했습니다. 윤 대통령 측도 이제 변호사들을 앞세워서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있고 국회 측에서도 정청래 등이 나서서 이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은 국회가 이제 기소를 한 입장이 되니까 검사 측이 되니까 자신들도 입장을 밝혔습니다. 가장 관심을 끌었던 것이 6명의 재판관으로 지금 심리는 진행하고 있는데 결정을 할 수 있을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을 아직도 유보를 했습니다. 오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두 가지로 보입니다. 하나는 그러니까 이 6명의 재판관 가운데 정형식 재판관이 주심입니다. 유일하게 정형식 재판관만이 윤 대통령이 직접 지명을 해서 임명한 재판관입니다. 이 재판관 가운데 한 명이 지금 윤 대통령에 대한 파면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6명의 재판관으로 선고까지 할 수 있겠느냐라는 지금 이 의견을 피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선고까지 할 것이냐라는 건 지금 유보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선고가 힘들 것이다. 6명으로는. 6명이 모두 찬성하고 이 선고까지 한다는데 심리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또 6명이 모두 윤 대통령에 대한 파면에 동의를 해야 이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 이게 인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기각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반대 의견을 표시하는 사람이 있다. 이 반대 의견 표시는 또 국회의 헌법재판관 3명이 추가 임명되는 것, 이걸 한번 기다려보자라는 뜻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윤 대통령 측으로서는 지금 재판관 6명으로 이게 심리는 하는데 이 선고까지 할 수 있겠느냐, 하기 힘들 것이다. 이게 윤 대통령 측으로서는 변호하는 데 큰 전략일 수 있습니다. 지금 민주당으로서는 이 6명으로 선고까지 할지 하지 않을지 불확실한 상태에서 재판관 3명에 대해서 이 임명을 안 하겠다도 아니고 보류한 상태에서 이걸 가지고 지금 한덕수 권한대행을 탄핵하는 이런 무리수를 둔 것입니다. 이게 3명이 추가 임명되는 것이 유리하냐 불리하냐, 이건 사실은 전체적으로는 판단해 볼 수 있지만 개별적으로는 이 유불리를 판단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지금 국회에서 3명 더 임명하는 것이 2명은 민주당 몫이고 1명은 국민의힘 몫이라 하더라도 이 법조인들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이 심리, 기각이냐 인용이냐 이 결정은 전체가 합의를 보는 쪽으로 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물론 뭐 그렇지 않을 가능성도 있지만, 그래서 이게 유불리를 그렇게 섣부르게 판단할 수는 없다. 헌법재판소에서도 지금 선고까지 할 것이냐라는 건 판단을 유보하고 있는 겁니다. 3명이 더 이 충원이 될지도 모르기 때문에, 또 지금 국회에서 논란이 되기 때문에, 이런 입장에서 이재명이 저렇게 서두르는 것은 저건 이재명이 자살골이다. 보수파가 전체가 이제는 똘똘 뭉칠 수가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또 거기에 따른 이 탄핵은 불가피하지 않았느냐, 이걸로는 보수파가 분열될 수 있습니다. 또 윤 대통령이 지금 여러 가지 검찰, 경찰, 공수처의 수사 결과에 따르면 윤 대통령 측이 이 부분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하는 것, 통치 행위였다. 이런 것들은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다. 이 헌법재판소의 심판에도. 또 계엄군이 동원되는 과정에서 무리한 일들이 벌어졌느냐, 아니면 이게 대통령의 명령이 있었느냐,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대통령의 명령이 없었는데 이 계엄군이 출동을 하면서, 또는 이 국방부 장관 이하에서 이 체포조가 움직였다. 이런 것들은 또 내용이 다른 겁니다. 대통령의 이 탄핵 심판과는. 이런 부분들을 따져보는 것이 더 중요한데, 여기에서 윤 대통령 측이 이게 비상계엄은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 통치행위였다, 이런 게 법적인 공방전에서는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 또 일부 강성 지지층에서 주장하는 제2의 계엄, 제3의 계엄을 해야 한다, 계엄은 잘 된 것이다, 이런 식의 주장도 이 법정 공방전에서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 것들을 감안할 때 지금까지는 보수파가 이 부분을 놓고는 좀 분열된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었는데, 이 민주당 이재명이 이렇게 무리하게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해서까지 탄핵을 하면서 헌법재판소의 결정도 곧바로 내려지게 될 겁니다. 보수파가 똘똘 뭉칠 수 있게 됐고, 많은 합리적인 국민들이 여기에 뜻을 같이 할 수 있을 것이다. 여론조사 결과도 나와 있습니다.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이 옳으냐 그러냐 거의 반반입니다. 지금 이런 국민들의 여론 분위기에서 이게 반반이 나온다라고 하는 것은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은 잘못됐다라는 게 압도적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민주당 이재명이 서두르면서 자살골을 찬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국면이 굉장히 많이 바뀌게 될 것이다. 물론 이재명의 선거법 위반 재판, 이재명도 처벌해야 하고,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은 잘못된 것이고 탄핵은 불가피한 것이었지만, 지금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은 잘못된 것이다. 헌법재판관 3명을 임명하고 임명하지 않고 이것과는 관계없이 이건 지금 보류되어 있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최상목 권한대행입니다. 이제 최상목 권한대행도 지금은 현상 유지를 하면서 경제 전문가이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기다려보는 것이 중요하다. 한덕수 권한대행이 업무에 복귀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공수처가 오는 29일 3차 소환을 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그 소환장도 받지를 않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이 오늘도 그 주장을 했는데, 헌법재판소의 심판이 우선이다, 이 공수처의 수사는 그 뒤에 일어나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서 공수처의 수사에는 응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윤 대통령에 대한 이 체포영장이나 구속영장 가능성도 그대로 유효하다, 이렇게 읽을 수가 있습니다. 보수 우파가 대결집하고 있다라고 하는 점 강조합니다. 송재TV 마칩니다. 고맙습니다.